안녕하십니까, 권현 선생님입니다. 벌써 아주 산들산들한 향긋한 봄바람이 불어오는 시기입니다. 자, 우리 학생들 학생부 종합전형 준비 또 수시 준비 잘 하고 있는지 매우 궁금한 시점이기도 하고요. 얼마 있으면은 이제 3월 모의고사 또 4월 초순에 4월 모평을 보죠. 우리 지금 그 모의고사 준비하는 재생들도 지금 수시 반수, 수시 재수를 또 하면서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매우 궁금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은 교과 수능, 우리가 이제 교과 전형이 있고 또 수능 정시 부분이 있죠. 이제 교육부 지금 발표하기 전에 지금 여러 전문가들이 모여서 이야기 나누고 있는 부분들, 이 교과 수능이 정성평가로 한다. 이제 우리가 이제 정성평가라는 것은 학생부 종합전형의 수시에 그 생계부나 혹은 생계부 대체 서식을 우리가 대학에서 입학사항관이나 교수들이 평가하고 판단할 때 정성평가라는 단어를 썼는데, 교과와 수능에서도 정성평가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다음에 내일 이틀에 걸쳐서 이 부분에 대한 언론 보도를 기본 토대로 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28년, 또 2027년, 또 2024, 5년에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돼서 고교학점제 기간에 대학을 보내야 하는, 이제 앞으로 계속 쭉쭉 고교학점제가 진행이 될 텐데요. 학부모님, 그 다음에 또 지금 고교학점제 전에 준비를 해서 대학 가야 되는 학생들 다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화면을 공유하고요.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문을 토대로 해서 지금 언론 보도를 갖고 좀 설명을 드릴게요. 2028년 대의 학종 중심 정성평가 강화 전망 주목,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우리가 의미 있게 앞으로 입시를 준비시키실 우리 학부모님들 또 학생들 입시를 준비할 봐야 될 부분입니다. 입시 준비라는 것은 하나의 큰 트렌드가 있고 지금 대한민국은 그 큰 줄기 트렌드가 서서히 바뀌고 있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미리 준비를 하셔야 되고, 교과 정시도 정성평가 병행하나, 이런 헤드라인입니다. 쭉 보면서 이틀에 걸쳐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고교학점제 이후 대입 진로 선택 과목 등 이수 과목 증요도 증가, 중요가 이제 증가했대서 지금의 교과가 앞으로 중요해진다는 것은 누누이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진로 선택과 융합 선택에 대한 또 다른 어떤 그 난이도의 또 다른 어떤 내용의 교과가 들어오기 때문에 일반 선택 국영수사과의 교과도 중요하지만 진로 선택 과목과 융합 선택 과목의 교과, 조금 더 권현 선생님 식으로 말씀을 드리면 알기 쉽게 기존의 창체 활동에 있던 어떤 진로에 대한 역량들이 봉사, 자동공진에 대한 역량들이 있는 진로 선택 과목과 고교학점제 때는 융합 선택 과목이란 선택 과목, 즉 교과 안으로 들어오는데 그 교과가 지금의 국영수사과의 일반 선택 과목의 교과하고 좀 다릅니다. 그러니 진로 선택이 새학기 때 굉장히 중요하다. 진로 선택에 대한 정밀한 세팅이 되어 있지 않으면 생계부를 만들어갈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대학 가기는 힘들어진다. 이런 말씀을 제가 누누이 들었습니다. 지망학과와 고교활동 맥락 중요. 제 말과 비슷한 일맥상통하는 말을 읽어보겠습니다. 2028년 대입 개편을 앞두고 고교학점제에 맞는 대학 입시는 학생부 종합전형이고 정량평가인 정시와 교과 역시 정성평가를 가미한 형태가 바람직하는 연구 결과가 주목을 끌고 있다. 광운대, 경희대, 덕성여대, 숭실대, 아주대 5개교가 선택한 선택형 교육과정 적용에 따른 학생부 위주 전형 평가 방안을 주제로 공동 연구한 학생부 위주 평가 가이드북에 따르면 대학마다 지금 학생부 위주 전형 평가에 대한 가이드북을 올리고 있으니 각 대학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참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교학점제 도입 이후 대입 선발은 정성평가 요소가 포함하는 학점 위주가 가장 바람직하다. 이제 정성평가가 뭐냐를 이제 다시 한번 우리 학부모님들이 지금 다시 생각을 좀 하셔야 되는데, 정량이라는 것은 진짜 말 그대로 수능과 교과 전형처럼 1점, 2점을 따져서 아주 계산적으로 우리가 이제 수학적인 계산, 우리가 과학적인 계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 계산적으로 이제 그 평가를 하는 거고요. 정성평가라는 거는 그 안에 행간의 의미, 숨겨져 있고 우리가 보이지는 않지만 입학사관 교수들이 그 안에 행간의 의미까지도 우리가 평가해서 학생의 그끔은 눈에 보이지 않는 발전 가능성에 대해서까지도 평가하겠다. 이게 정성평가인데, 그러면 우리가 지금 과학의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수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하는 정량평가가 우리가 눈에 보이지도 않은 발전 가능성까지 우리가 파악하는
성평가보다는 정량평가가 훨씬 더 과학적이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은 이제 이런 패러다임의 변화입니다. 수능이라고 하는 것이 그럼 과학적이고 정시라고 하는 것이 그럼 과연 학생, 학습자, 개개인, 기계인에 대한 어떤 그 아이덴티티, 또 발전 가능성, 성장에 대한 목표까지도 그렇게 다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입시 제도인가를 한번 제가 역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수능은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개개인이 우리 아이들 개개인이 중요한 전형이 아니라 어쨌든 아이들을 딱 등급으로 나눠서 줄 세우는 전형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어렵게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점수에 맞춰서 A라는 학교에 간 학생이 점수에 맞춰서 갔기 때문에 나의 어떤 아이덴티티와 적성과 나의 어떤 내가 가장 추구하는 것이 뭔지에 대한 청소년기 때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아이덴티티를 찾아가는 과정, 진로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 것들이 돼 있어야 되는데 그거 없이 그냥 점수에 맞춰서 혹은 어떤 뭐 취업 잘 되는 학과에 맞춰서 대학을 갔다가 아무리 뭐 그 대학을 나오면 취업이 잘 되고 한다고 한들 자기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나오는 경우 이것이 이제 우리 대학에서 교수님들이 학생부 종합전형을 세팅하고 설계하고 할 때 이런 부분도 많이 생각을 했다는 거죠. 과연 적성에 맞지 않은 걸 억지로 하면서 인간이 살아가는 것이 그게 과연 과학적인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능이 과학적인 전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정량평가인 수능과 교과전형의 정량평가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정성평가인 학생부 종합전형 비과학적이다. 저는 학생부 종합전형의 정성평가가 비과학적으로 생각하지 않은 게 한 개인 개인의 서사와 스토리와 의미를 생활기록부라고 하는 2년 반 3년에 걸친 그 개인 개인의 의미와 발전 과정을 꾸준하게 객관적인 지표인 생계부라고 하는 한국만이 갖고 있는 입시의 가장 대표적인 어떤 특성은 생계부라고 하는 서사 구조의 어떤 서류가 있는 건데 이거를 본인이 지금 고교학점제 체제에서 진로 선택 과목과 융합 선택 과목과 본인이 발제하고 세미나하는 내용까지도 선생님의 눈으로 본 세특 내용을 우리가 보면서 그 학생을 만나진 않지만 입학사관과 교수들이 그 학생의 2년 반에 혹은 3년에 걸친 서사의 기록을 보고 학생의 발전 가능성까지 평가해서 그 학생을 선발하는 게 바로 정성평가인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그러니 정성평가라고 하는 학생부 종합전형이 과학적이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지는 모르겠지만 훨씬 과학적인 부분을 뛰어넘는 부분은 여러 명의 학생을 그냥 이렇게 줄 세우기 위해서 어떤 것을 그냥 뽑기 위한 전형이 아니라 정말 한 개인 학생에 대한 그 학생의 어떤 의미와 그 학생의 내재되어 있는 어떤 가능성까지도 보는 전형이기 때문에 이것은 매우 과학적인 전형이고 이 정성평가인 학생부 종합전형이 2차에서 면접을 봄으로써 그 학생을 만나서 교수들이 그 학생의 생각과 그 의미와 생계부의 어떤 로직들을 정확하게 평가하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정성평가라는 부분이지만 정량평가, 한 개인을 우선시하는 평가가 아니고 줄 세우기식의 수능과 이런 정량평가의 수능보다 이 학생부 종합전형의 정성평가의 어떤 그 대입 로직 방향이 훨씬 더 과학적인 부분이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서 정량평가 중심의 정시와 교과전형 역시 학생부를 가미한 형태의 정성평가가 병행되는 게 바람직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학들에서 나오는 우리는 대학을 가고자 하는 학생들이잖아요. 그럼 어디를 바라봐야 됩니까? 대학의 움직임들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자, 이번 가이드북은 입시 주체인 대학과 그 내부의 입학사관들이 제시한 이상적인 대입전형이라는 의견을 모으는 데 무게가 실린다. 평균 경력 13년 이상의 입학사관관들이 제시한 앞으로의 대입 방향인 셈이다. 고교학점제라는 항공모함이 오고요. 그 항공모함 위에 탑재되어 있는 학생부 종합전형이 오고요. 이 학생부 종합전형 주변에 교과전형들, 수시전형들이 있었고요. 특기자 전형 포함돼서 그 다음에 또 한편에는 수시와 정시라고 하는 수능이라고 하는 큰 또 하나의 입학의 어떤 맥락이 있는데 이제는 교과전형이라고 하는 정시라고 하는 이 맥락이 고교학점제라고 하는 항공모함에서의 고교 생활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것이 종합전형 안으로 흡수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서울대학교에서도 정시 수능에서 생계부를 보죠. 근데 지금 고대도 2024년부터 서울대와 똑같이 마찬가지로 정시 수능에서도 서울대처럼 생계부를 보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어째 노직적으로 바뀌는 지금 상황에서의 이 어떤 의미와 앞으로 우리가 주로 노력해야 될 우리 아이를 성장시켜야 될 방향들을 잘 봐야 된다. 말씀입니다.
사정관들은 2015년 가전 교육과정과 2022년 개정 교육과정겠죠. 지금 2022년 개정 교육과정 들어왔습니다. 2025학년도 본격 도입돼 고교학점제까지 가장 적합한 전형은 학종이라는 데 입을 모았다. 그렇죠? 줄 세우기식. 나의 개성은 삭제되고 내가 그 누구 밑에 하나의 뭐 점수 하나, 암기 과목 하나 들맞냐에 따라서 내가 누구 밑에 차순위로 내려가는 이런 전형들은 이제는 지금 시대상으로 또 우리가 어떤 트렌드상으로 살아남을 수가 없고 내 자신, 우리 아이 하나의 개성까지도 그 개성의 어떤 장점까지도 평가하는 게 학종이니까 고교학점제 학종은 한 세트다. 특히 정량평가 요소를 줄이고 정성평가 요소를 더해야 한다고 전한다. 정시학대를 부정하고 정성평가의 중요성을 강조한 셈이다. 지난해 서울대뿐 아니라 올해 고대까지 정시 서류평가 반영에 합류하면서 고려 현장과 대학 역시 정시 정성평가 확대세에 초점을 두고 있다. 수도권 대학 5개 대학 정시 정성평가 도입이라는 같은 방향성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정량평가보다는 정성평가를 진행하는 전형이 늘어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정성평가를 이제 준비해야 됩니다. 그럼 정성평가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냐? 자, 볼게요. 사정관들이 전망하는 앞으로의 대입은 학종과 정성평가의 확대에 있다. 정량평가 전형인 교과와 정시에도 정성평가 요소를 도입한다는 얘기다. 특히 교과 전형에서는 선택 교과 과목, 세특 등을 포함해 정성평가하는 것이 적합하다. 그러니까 세특이라는 것도 우리가 누군가 제3자, 다시 말하면 어떤 3자가 되겠습니까? 교과목 선생님들의 눈을 통해서 그 학생을 우리가 평가하는 거죠. 그것도 우리가 보면 정성평가, 그 안에는 결과도 중요하지만 이 결과를 내기까지 그 학생의 끊임없는 어떤 발전 가능성, 이 학생의 노력, 이 학생의 열정까지도 수능에서 단각식의 어떤 그 오지선다, 사지선다의 어떤 그런 걸로 보여줄 수 없었던 이런 부분이 바로 어디에 생계부 안에 세특으로 그 학생의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열정까지도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이것이 정성평가라는 것입니다. 또한 기존 정량평가의 경우 과목별 성취도, 성취 비율, 원점수 평균 등을 모두 고려할 수 있는 정량적인 평가 방안을 더 모색하고 다양화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이제 이 정성평가라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과, 우리나라 교육은 어떻든 모르고 가도 산으로 가든 점수만 잘 맞으면 됐어요. 다시 말하면 이걸 잘 몰라도 찍어서, 구조 자체가 그런 거니까 그것이 찍기가 돼서 그것이 옳은 답으로 처리가 되면 점수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과정보다는 결과였지만 이제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시대는 결과가 중요한 수도 있지만 이 결과를 만들어내는 여러 가지 다양한 노식의 방향성들을 제시할 수 있는 학생들이 살아갈 수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지금은 과정을 본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정성평가라는 취지 안에 결과도 중요하지만 자기만의 관점으로 올바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과정을 만들 수 있는, 남의 것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나의 관점으로 나에게 맞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과정을 도출할 수 있는 능력의 학생들을 길러내겠다는 얘기죠. 이것이 바로 정성평가라는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진로 선택 과목 평가 확대 필요성도 그러려면 더 많고 양질의 좋은 교육의 폭을 진로 선택이라는 과목 안에서 넣어줘야 되죠. 의사가 되고 싶은데 우리 학과에는 진로 선택에 의대에 대한 것이 없다. 내가 어떤 그 우리 철학가가 되고 싶은데 혹은 내가 어떤 정치외교 쪽으로 가고 싶은데 우리 학교에는 그런 게 없다. 그러면 안 되겠죠. 학습자들에게 내 어떤 고교 생활 동안 혹은 중학교 생활 동안 중고등부 생활 동안 내가 누구인지를 끊임없이 찾고 알 수 있는 그런 로드맵의 방향성들을 교육에선 자꾸 그런 것들을 학생들한테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대학 적응에 있어 기초적으로 필요하다고 평가된 과목이 많아 해당 과목 이수 여부를 더불어 학생의 진로에 맞는 과목을 선택해 살펴본다는 뜻이다. 서울대 역시 2024년 전형계획에서 모집 단위별 권장 과목을 제시하고 있다. 완벽하게 그것이 세팅이 돼서 나오진 않았지만 이과는 어떤 거, 뭐 이렇게 문과는 이런 것들을 권장한다. 또 검정고시일 때는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학교를 안 다니기 때문에 들을 수가 없으니 평생학습 기관에서 하는 우리 군과에서 인정하는 그런 학점은행제의 어떤 걸 통해서 충분히 일반 학생들과 같이 고교학점제처럼 할 수 있는 방향성을 준다. 서울대학교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검정고시 학생들이 이 강의를 듣는다면
나는 학교에 안 다니니까 고교학점제 끝났다가 아니라 제가 저번 강에도 말씀을 드렸죠. 인도소년의 말씀을 드리면서 내가 처해져 있는 상황에서 의미를 갖고 최선을 다할 때 뭐라고요? 내가 처해진 상황에서 최선만 다하면 안 돼요. 의미를 갖고 최선을 다할 때 서울대학교에서는 검정고시던 해외고던 비인가 국제학교던 그 학생들을 뽑는다. 그리고 이 뽑는 수치는 제가 연세대학교를 통해서 제가 저번에 강의를 통해서 얼마나 해외고 국제학교 검정고시 학생들이 대학에 학종이라고 하는 수시로 우리가 합격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찍어서 보여드렸으니 그것도 한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통합수능 영향으로 교차 지원이 원활해지며 진로와 적성에 대한 교류 없는 진학과 기본 개념조차 모른 채 입학한 학생들이 많아지자 대학의 입장과 대학의 방향을 잘 봐야 됩니다. 왜? 우리는 대학을 가고자 하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교수들의 강의 진행에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대학은 교수들이 개념보다 차근차근 가르칠 수 있도록 강의를 개선하겠다고 하면서도 과목 이속 항목을 살펴봄으로써 대학에서 수학할 능력을 갖췄는지 평가하는 일종의 자구책을 마련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학생부 위주 전형, 그래서 평가 가이드북에서 지금 대학마다 이 부분들이 지금 홈페이지에 참조가 되고 있으니 좀 보시기 바랍니다. 자, 1부는 여기서 끊고요. 강의가 너무 길어지면 또 구독하시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까 바로 이어서 그 다음에 교과의 어떤 진로의 중요성이 더 왜 그렇게 강조가 되고 있고 이걸 통해서 우리는 앞으로 항상 저 권영 선생님이 중요시 여기는 건 뭐죠? 그래서 이건 팩트가 있다. 이렇게 바뀐다 그러면 전 학생들의 입장에서 실제 도움이 되는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저희 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그럼 우리는 무엇을 지금 준비를 해야 될까? 이것에 대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저는 2부에서 찾아뵙겠습니다. 2부에서 뵙죠. 감사합니다.